네, 안녕하세요. 며칠 이제 어제랑 그저께 이제 수도권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120년 만에 이제 좀 많이 내려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저도 이제 휴가를 날짜를 좀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조금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와서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할 건 하고 수능 특강 4강 도함수의 활용 레벨 3 문제 5문제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fx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hx라고 한번 쓸게요. h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 fx 2,1에서의 접선. 자, 2,1의 접선을 L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fx가 다항함수라고 나왔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hx를 좀 기울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났는지 한번 접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해주게 되면 h'x는 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2를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2를 대입시켜 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f2 플러스 2 넣어주면 1이죠. 그래서 f 프라임 2 3이고 그리고 이제 f2가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f2를 넣어주게 되면은 1이 되고요. f2도 1입니다. 여기다 쓸까요? f2도 1. 자, 그래서 f2의 값을 대입을 시켜주면은 h'2는 자, 여기서 1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 점은 2,1이라는 점을 알고 프라임을 아는 부분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x 빼기 2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L은 L입니다. x 빼기 1. 그래서 L방정식을 선생님이 구했고, 자, 그러면은 2,1을 선생님 여기다 한번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2,1이 P고, 자, 2,1이 이쪽이 P죠. P란 점이고, P에서의 접선도 선생님이 구했으니까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한번 L입니다. L이 이렇게 관통을 하는 부분이고 2,1에서 접하고 또 이쪽에 수직으로 한번 거보겠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거주면 두 원이 동시에 P에서 접하잖아요. 그죠? 네, 동시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이죠? 네. 그럼 이쪽에서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이쪽의 중심이 3이고 이쪽에서도 0,3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럼 좀 이쁘게 한번 원을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좀 삐딱한가요? 네. 이런 식의 원이 C2가 되고 C2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이렇게 좀 삐딱한데 그래도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쪽 위쪽의 원이 C1이 되고 밑에 원이 C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니까 원의 외부와 삼각형 OAB의 그쵸? 내부.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45도니까 45도인 이 부채꼴 부분을 빼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원의 외부와 삼각형의 그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선생님이 구해주면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9죠. 2분의 9 빼기 45도. 45도니까 8분의 1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이쪽에서 반지름은 2루트 2가 됩니다. 2루트 2 보이시죠? 1대 루트 2. 이쪽에서 반지름도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8파이죠? 8파이 곱하기에 45도 8분의 1 지점 또 빼기 2파이 곱하기 45도죠. 45도의 부채꼴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1번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A, B, C, D가 다 나왔고요. 그리고 문제가 A, B, C, D에서 이제 기울기 부분하고 이제 그 함수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조금 빈 공간이 있으면 좀 그림을 그려서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fx가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아래로 볼록에 0,0을 관통하고, 자, 이렇게. 여기 0,0 관통하고, 문자만 빨리 쓸게요. A죠. 꼭지점의 좌표가 A고, 이쪽에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이렇게 fx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gx는 이제 꼭지점을 A를 지나고, 그리고 D, 어디 부분 D, 어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fx에서 이렇게 꼭지점을 관통한다고 나왔고 x절편 b죠. b, c 이쪽이 d고요. 그리고 이 x축과 만난 점이 또 2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 부분은 g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hx 부분이 fx하고 gx의 고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hx 부분이 fx 곱하기 gx고, 그리고 프라임 x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f 프라임 x 이렇게 지금 안 잘리고 잘 나오고 있죠. 네. 자, 조건을 FA, GA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프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고, 이제 기억부터 할 건데, HX 위의 점 0,H0에서의 기울기가 양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울기 할 때는 프라임의 보호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0은 바로 할게요. F'0 곱하기 G0 플러스 F0 G'0의 부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F'0에서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부분이니까 음수가 됩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음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G'은 자, G'도 내려가는 이쪽에서 만나는 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G'도 음수가 되고요. 음수. 그리고 이제 F0이 자, 아래로 볼록에서 F0이 0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쪽은 계산을 안 해줘도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양수. 그래서 기억은 기울기가 양수이다. 그래서 참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리고 니은 극소인 실수 x가 열린 구간 A부터 C에서 존재한다.
우리가 극대극소에서 이제 극대값하고 극소는 극소값이란 부분은 이쪽에서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똑같이 A에서의 프라임 그리고 C에서의 프라임만 이렇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H 프라임 먼저 A부터 한번 해볼게요. H 프라임 A는 F 프라임 A 빨리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 귀찮아도 하나씩 그 부호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0에서 자, F 프라임 0에서의 기울기가 이쪽에서 프라임 fx의 부분에서 0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부호에 상관없이 계산을 안 해줘도 되고 FA가 이쪽에 보시면 함수값이 음수입니다. 그래서 음수 그리고 G'A에서 GX죠? 기울기가 또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그래서 H'A는 음수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조금 뭔가가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 더 H'C죠? 네, C를 한번 해주면 F'C자입니다. 곱하기 GC 그리고 플러스 FC 곱하기 G'C 자, 프라임 C에서 양수인 거, 기울기가 양수인 거 보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그리고 GC GC는 위로 블록에서 C에서 올라가니까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플러스가 됩니다. GC도 플러스 그리고 FC는 함수값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상관없이 지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플러스 곱하면 0보다 이렇게 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임 A에서 C까지는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부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소값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만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니은도 이렇게 참. 자, 답은 3번 아니면 5번인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hx는 극값을 갖는 실수, x는 모두 열린 구간 0에서 2까지 존재한다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 0에서 기울기가 양수였고 음수였고 또 양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2에서 한번 극값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2에서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H'2는 F'2 곱하기 G2 이쪽이 잘리나 한번 볼게요. 네, 조금 잘리니까 선생님이 이쪽 밑에다 한번 쓰겠습니다. 자, 플러스 F2 곱하기 G'2 자, F'2에서 2에서도 프라임이니까 이쪽에서 프라임이 양수죠? 네, 이쪽에 양수 여기도 한번 좀 헷갈리니까 쓸까요? 2고 G2 0이니까 계산 안 해줘도 됐겠네요. 그죠? 그리고 F2가 또 F2도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양수인 거 보이고 G'E가 음수죠. 네, G'E 조심해야 돼요. 0 아닙니다. G'E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음수. 그럼 이쪽에서도 또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A, B, B하고 D는 하진 않았지만은 범위에서 기울기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0에서 이 0 대충 한번 A 알고 C 알고 이쪽에 2죠. 2 0에서 0 부분에서 올라갔었고 그죠? 0 부분에서 올라갔었고 A 부분에서 내려왔었고 그죠? 그리고 C에서도 다시 올라갔고
그리고 D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4차 함수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이 사이들에서 극값을 다 0에서 2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2번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살짝 형태만 좀 그려본다면 충분히 진입 판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3번이고요. 자, 살짝 읽어보면 fx가 이제 음수하고 양수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c가 양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양수인 범위에서 이제 c보다 클 때랑 c보다 좀 작을 때로 선생님이 좀 나눠 보겠습니다. 3번을 세 가지로 바로 이렇게 fx입니다. fx. 자, 양수에서는 그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맞죠? 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죠. 작을 때. 작을 때고, x가 어떻게 x가 0보다 크고 c보다 작다고 하면은 절대값에서 이제 그 부호가 바꿔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선생님 여기다 방지 부분에서 그대로 나오죠. 이제 x가 c보다 클 때 이렇게 맞죠? 네. 자, 부호가 이쪽에 부호가 들어갔으니까 이쪽에서 좀 부호 이렇게 붙여줘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좀 미분을 하게 되면은 따로 한번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음수고요. 음수가 되고 이쪽에서도 0부터 c까지가 되는 부분이고 이쪽에 x가 c보다 이렇게 큰 이렇게 세 가지 범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0과 이제 이 양수 부분하고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이니까 이쪽에 0을 넣어준 부분하고 아무데나 이쪽에 0을 넣어준 부분이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을 대입시켜주면은 b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c. 이 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 가조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x1하고 x2가 더 크면은 x1, x2에서 함수값이 크다고 나왔으니까 이제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증가함수니까 우리 기울기가 0보다 큰 부분인데,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면은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만 선생님이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볼 건데 양수 부분에 있어요. 프라임입니다. f 프라임 x라고 볼게요. 이 양수 부분에 있으니까 이 y절편인 이 a 부분만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은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위쪽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선생님 a 값의 범위는 나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건데 c가 양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네, c가 어딘진 몰라요. 선생님이 c가 어딘진 모르지만 이쪽에서는 그 아래로 볼록에서 이게 양수인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허공에 이렇게 붕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0보다 의미가 없고, 자, 이쪽에서도 그 꼭지점의 좌표가 뭐 0,2 부분이잖아요. 꼭지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제 꼭지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고 할게요. 이렇게 왔을 때 C 부분이 최소값이 되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C가 양수인 부분이 있으니까 C에서만 0보다 크면은 되죠. 네. 요즘 미분을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C에서의 값만 우리가 부등식 활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C에서만
성립이 되면은 양수면은 무조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3C, C, 1, 2 바꿨죠. 2,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C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C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비가 와서 분필이 많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C는 양수기 때문에 이쪽은 성립이 안 되고 C는 무조건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F-1의 세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 부분은 이쪽에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답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F-1은 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B는 마이너스 2C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A B가 마이너스 2C고 또 A가 그리고 0보다 크니까 가장 작은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A는 0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빼기 0 그리고 C도 마이너스 2C이기 때문에 C도 가장 작은 부분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빼주게 되면 3분의 4가 되죠?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7. 네. 이렇게 해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좀 우리가 이제 부등식 활용의 그 범위 내에서 C를 넣었을 때 최소값이므로 C를 넣어줘서 C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4번 바로 할게요. 자, 두 유리수 PQ에 대해서 3차 함수가 나왔고 그리고 X가 P에서 극되고 이제 X가 Q에서 극소입니다. 자, 선생님이 3차 함수를 이제 4번이고요. 네, 3차 함수를 좀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이쪽이 이제 극대가 P가 됐고, 이쪽이 이제 Q. 자, 그러면 이제 쭉 읽어보니까 이제 P하고 Q에서 그 AB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가족권에서 정사각형 이렇게. 자, 넓이가 2니까 간격이 이쪽에 2죠. 이쪽도 2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선분 AB를 대각선으로 하는 거에 내변이 평행하는 거니까 맞고,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이다. 그러면은 넓이가 4니까 이쪽 부분이 가로 세로가 2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B를 지나고 이쪽이 B입니다. B를 지나고 그 AB의 수직인 직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직인 직선을 거주면 이게 이제 0,0을 관통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이쪽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네. 0,0을 관통하는 부분이니까 이쪽이 Q가 되죠. 네.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Y는 X.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Q를 선생님이 대입시키면 될 거고, 또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해주면, Q로 표시하면은 Q에서 2 빠졌죠. 그래서 좌표가 Q 빼기 2, 이게 Q잖아요. 그죠? 여기다 쓸까요? Q라고 써줄 거고 Q 빼기 2이고 Q 플러스 2 이쪽이 Q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fx를 여기다 선생님이 살짝 써놓을게요. fx는 ax 세제곱 2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P하고 Q가 이제 그 미분했을 때 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 P 플러스 Q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3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고, 또 PQ는 3A분의 이렇게 C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쪽은 이따 정리를 할 거고요.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식을 한번 두 개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쪽에 Q를 한번 넣어볼게요. FQ는 AQ 세제곱 플러스 BQ의 제곱 플러스 CQ 플러스 2. 자, Q를 넣었을 때 이 점이고, 선생님 여기다 맞힐게요. Q가 점이 이쪽에서 2를 더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2의 개념 맞죠? 네. Q를 넣어준 다음에 함수값이 2를 올린 부분이고, 또 마이너스 2하고 함수값이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Q-2를 넣어주면 A에 Q-2의 전체 세제곱, B에 Q-2 제곱, 그리고 C에 Q-2 플러스 2. 이쪽에 선생님 좀 잘리니까 카메라 살짝만 옮길게요. 자, 이렇게 조금만 옮길게요. 자, 이 부분 이해하시죠? 네, Q를 넣어준 함수값에서 2를 더한 부분, 2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2를 더한 부분과 이 함수값과 이 Q-2의 함수값이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Q-를 이쪽에 선생님이 대입을 시켜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문자로 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 A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 값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면, B 값은 여기다가 살짝 쓰겠습니다. 좀 B는 자 3A 위로 올라가고, 자 3A가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2가 내려갔고 P 플러스 Q 형태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C도 똑같이 3A PQ가 됩니다. 자, 그리고 P하고 Q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이쪽에서 P는 Q에서 2를 빼주는 부분이죠. 네, P는 Q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P 대신에 한 문자로 통일시켜주는 부분이니까 P 대신에 선생님이 Q-2를 대입을 시키겠습니다. P 대신에 Q-2를 대입시켜주면은 이쪽에 보시면 Q-2니까 2Q-2가 되죠. 네, 2Q- 여기다 선생님 좀 바로 할게요. 2Q-2가 되고, 그리고 Q 대신에 P 대신에 지우고 Q-2 이렇게 됩니다. 네. 좀 정리를 할까요? 여기서 2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B는 조그맣게 쓸게요. 자, 2 없애주면은 마이너스 3A 좀 안 보여도 Q-1. 자, B 선생님이 이 노란 부분 구했고, C는 3AQ에 Q-2가 됩니다. 좀 힘들어도 이 부분을 좀 좌우변을 좀 정리해서 이제 B하고 C를 넣어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AQ 세제곱 플러스 BQ 제곱 플러스 CQ 플러스 4는 AQ 세제곱 마이너스 36Q 제곱 플러스 12Q 마이너스 8 BQ 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4 플러스 CQ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AQ BQ 제곱 AQ BQ 제곱 그리고 CQ CQ 그리고 2 정리해주면 2는 A의 마이너스 6Q 제곱 플러스 12Q 8 플러스 B 마이너스 4Q 플러스 4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C 좀 짝하니까 선생님이 어차피 그 연산인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자기가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한 부분만 선생님이 좀 이쪽에서 A, B하고 C만 선생님이 대입시켜요. 자,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2는 A 마이너스 6Q 제곱 플러스 12Q 마이너스 8 그리고 B에다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Q 마이너스 1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q 플러스 4 쪼개죠. 그리고 C 3a q q 마이너스 2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죠. 네, 쪽에서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2는 a 반입니다. 자, 마이너스 6q 제곱 플러스 12q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q 플러스 4 마이너스 6q q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q 제곱 플러스 12q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의 제곱 8q 나사 마이너스 6q 제곱 플러스 12q 그러면 6q 제곱이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6q 제곱 마이너스 6q 제곱 플러스 12q 제곱 사라지고 12q 마이너스 24q 보이시죠? 사라지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8, 자, 저쪽입니다. 그 2는 남은 부분만 A, 상수 부분 남죠? 마8, 12, 플러스 4, 곱하기 4. A가 2분의 1인 거,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이게 푸는 방법이 맞나? 선생님도 좀 의아해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A가 좀 지저분하게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인 거를 구하기 위한 좀 과정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A가 2분의 1일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쪽에다 다시 대입을 시킬게요. 그래서 남은 부분만 2분의 1이라고 선생님 쓰고 A가 2분의 1입니다. 이쪽은 필요하니까 선생님 잠깐만 놔둘게요. 자, fx가 자, ax 세제곱 b a 바로 쓸까요? 네, a가 2분의 1을 나왔으니까 2분의 1 x 세제곱 또 b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이죠. 네, q 마이너스 1 q 마이너스 1 x 제곱 그리고 c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2분의 3에 q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2 이쪽은 이제 됐으니까 선생님이 지우겠습니다. q 마이너스 2 x 그리고 마지막이 cx 플러스 2.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전에 이쪽이 q, q를 지나는 거니까 q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q는 자, 2분의 1 q 제곱 빼기 2분의 3 q 마이너스 1 q 제곱 플러스 2분의 3 q 제곱 q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이 4죠. 네. 어차피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부분이니까 이쪽에다 2를 넣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는 선생님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Q가 1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Q 값은 1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Q가 1이니까 P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답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F3은 fx죠? 네. 그래서 이쪽에다 fx를 먼저 써주면은 2분의 1 x 세제곱 그리고 q가 1이니까 q가 1이죠. q가 1이니까 없어지고 그리고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2분의 3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답 해결하겠습니다. F3은 2분의 27 빼기 2분의 9 플러스 2가 되고 2분의 18이죠. 네, 18 플러스 2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제일 지금 복잡하고 우리가 이게 풀어도 푸는 방법이 맞나 좀 의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면서 접선하고 이 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연산을 좀 연습장에다가 좀 차근차근 좀 해서 좀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지막 풀이 과정 부분만 선생님은 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좀만 힘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5번. 자, 조건만 이렇게 한번 할게요. 마이너스 1이 5번, F-1이 좀만 힘내겠습니다. F-1이 5고 그리고 F1이 0 그리고 F2가 1. 자, 그리고 프라임 X가 0에서의 실근은 프라임 X는 0의 실근은 A뿐이라는 거 나왔고, 그리고 함수 GX 함수가 합성함수네요. 합성함수가 고배 형태로 이렇게 fx.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을 곱하는 개념이고,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 문제 자체가 좀 해석을 좀 하기가 힘든데, 기억부터 보면은 이 조건을 좀 써줘야 돼요. 이 조건을. 이제 3개의 조건이 나왔는데, 자, 기억이 A가 마이너스 1부터 지금 2라고 나왔습니다. 기억이 A가 마이너스 1부터 2라고 나왔는데 fx에서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 gx 부분이 아니라 f'x가 0의 실근은 A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2라고 나온 부분 2라고 2의 범위 그 안에서만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량을 해주면 x의 증가량은 1 빼기 마이너스 1 2분의 그리고 f'1 f'1이죠. 여기다 쓸까요? F1이 아니라 F1 F-1의 평균 변화를 구해주면은 2분의 5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에서 2 0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1에서 2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증가량은 2 빼기 1분의 그리고 f2 빼기 f1. 그래서 이게 1이죠. 1. 네. 그러니까 1분의 1. 1. 이쪽이 마이너스죠. 네. 이쪽을 C1이라고 치면 C1이 음수가 나왔고 이 C2가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A 값은 C1하고 C2 사이에 있는 게 이렇게 해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은 이제 조건을 G'입니다. 절대값 G'C가 5를 만족하는 실근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마이너스 1부터 2에서 마이너스 1부터 1, 또 1에서 2까지를 다 해봐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G입니다. G.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평균 변화율, 자, 그리고 G1 조심해야 돼요. G1 빼기 G-1을 계산해주면 분모는 2가 되고 G1 여기서 G1을 넣어주면은 2가 되죠. 네, 2하고 0이 되겠습니다. 0 빼기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은 2, 그죠? 2, 5, 10이 됩니다. 10.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죠. 그래서 x의 증가량 2 빼기 1분의 G2 마이너스 G1. 아까 G1은 0이니까 그냥 할게요. 자, 1이고요. G2만 구해주면 되는데 G2.
여기다 2 넣어주면 OF2. OF2인데 F2가 아까 전에 1이라 나왔으니까 이 마이너스하고 5 두 개 다 나오죠. 네, 그래서 니은도 적어도 두 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벌써 이쪽 범위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그리고 1부터 2까지 해서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는 만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힘낼게요. 마지막 3번 디귿. 자, 디귿은 좀 미분을 해주면, 자, G'X는 EXF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F'X라고 선생님이 좀 미분을 한번 해보고 나서 A가 1보다 크면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GX가 극소가 되는 구간이 0에서 2까지 존재한다. 0에서 2 안에서 극소입니다. 극소. 네. 자, 근데 그 A가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기억은 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A가 우리가 1부터 2까지에서 보세요. 1부터 2까지만 보면은 1부터 2까지에 들어가는 부분이므로 선생님이 이쪽에서 f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감소함수죠. 네.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A가 1 그 사이에서 그 fx가 이렇게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fx가. fx 형태만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해결할 부분은 0부터 2 어딘지 몰라요. 한 여기가 0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뭐 이쪽이 대충 여기서 2라고 가정하면은 fx 형태만 보면은 A가 이쪽에서 fx입니다. 이건 fx가 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고 선생님 fx도 해야 0부터 뭐 이쪽에 2라고 한번 할게요. 네,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좀 생각해 주면은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쪽에서 범위면 이쪽이 음수가 되죠. 네, 음수. 그리고 f 음수인데 F0 이쪽에서 0에서는 저쪽에서도 양수가 됩니다. 이쪽이 양수. 그리고 음수여도 이쪽은 양수가 되고요. 플러스 양수 그리고 프라임이 선생님이 아까 음수랬죠. 이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프라임이 양수 또 음수. 두 개가 더하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무조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2에서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그 2에서 무한대까지 선생님 여기다 쓸까요? 2부터 무한대까지 중에서는 이쪽이 2에서는 또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F2도 2보다 클 때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프라임도 그쵸? 프라임도 플러스.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0에서 2까지 어딘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해서 감소하는 부분이고 2에서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이 사이에서는 적어도 이 극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에 좀 디귿이 좀 해결하기가 힘들었을 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번 4단원 도함수의 활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부분이라서 계산하는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이제 미분 또 연속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또 한 번씩 그려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